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해결책 두 번째 시간으로 탭매직 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토픽이 영어의 날개 탭매직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매직 워드가 뭐고 그 다음에 왜 매직 워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of, to, at, on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본강에서는 뭐 충분히 깊이 있게 하지만 소개하는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딱 보자마자 어이구 전치사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전치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탭매직 워드라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매직 워드냐 그렇게 막강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순을 뒤집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치사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잡아서 정리한 게 탭매직 워드입니다. 전치사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10개를 모아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공개 강의에서는 4개를 아주 기초적인 뜻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왜 of를 뭐뭐의라고 알고 있을까요? 의가 자연스럽고 사실은 해석하기 좋습니다. 한글 문법에도 해석을 해놓으면 딱 맞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of는 의라고 해석하는 순간 어순을 뒤집게 만들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의 의라는 뜻밖에 해석할 게 없느냐? 그래서 TNT 영어에서는 의라고 해석을 안 하고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of를 딱 봤을 때 관계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 of, B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A의 B인가요? 아니면 B의 A인가요? 이 의로 하면 사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B의 A. 대부분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계로 이해하면 어때요? A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B와의 관계예요. 라고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의나 사실은 관계나 그 뜻을 깊이 있게 놓고 보면 둘 다 비슷한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관계라고 새로이 정의를 했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고 어순을 거꾸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of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다 알죠? 뭐 한 잔의 커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잔의 커피라고 하면 한 잔의 커피. 이 순서가 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 거꾸로 왔죠. 아까 B의 A처럼 이렇게 커피의 한 잔. 어색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대부분 이렇게 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커피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이 아니라 원어민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수많은 단어 중에 컵과 커피 사이에 of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이 a cup of coffee라고 쓴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왜 of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단어 중에 굳이 of를 골라서 넣었을까요? 이 모양은 원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전체가 하나의 기능으로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커피가 채워져 있는 거고 이 커피는 이 컵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서 기능하고요. 붙어 있고요. 아주 밀접하다고 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원어민들은 of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잔의 커피라는 표현이 여기에 of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cup with coffee.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러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컵이 있고요.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단지 같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왜 오브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예문을 좀 더 보면서 왜 오브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TV in my room. 요거는 뭐 당연히 이제 in이죠. TV인데 방 안에 있는 TV란 뜻이죠. 그리고 안에 있고요. 그게 나의 방이고요. 그래서 TV인데 안에 있고 안은 나의 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in인가요? 이렇게? in my room, in my room, in my room 엄청나게 많이 외웠죠. 그러니까 그냥 in my room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오브입니다. 왜 오브일까요? 한글에 나의 방의 창문, 이러니까 오브야가 아니고 원어민은 왜 여기다 오브를 쓸까요? 창문은 나의 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창문은 방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붙어있고 밀접한 구성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브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까 오브의 뜻을 설명드렸습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관계를 표현한다. 즉 윈도우하고 방은 이 관계다라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브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오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이면 이렇게 오브를 써가지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의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문을 I have a picture of my son on the wall of my room. 여기서 오브가 이렇게 두 군데 들어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인데 이게 관계가 있어요. 나의 아들과 관련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벽인데 이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나의 방과 관련된 벽이에요. 여기에 in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설명드렸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벽은 한 부분이고 관계가 있고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사진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예를 들어서 son's picture. 아들의 사진 해라 라고 하면, 표현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인데 그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게 아들이다.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컵 커피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컵이 있고 그 안에 커피가 있죠. 사진이 있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그림이나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사진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사실 아들이 사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란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 더, 물론 이 문장도 이런 뜻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백히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사진인데 그 안에 사진 안에 아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이. 컵 오브 커피의 오브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밀접하고 관련 있고 아주 타이트한 연관관계가 있을 때 오브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강에서는 좀 더 자세히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 그냥 의가 아니고 그것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to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o는요, 뭐뭐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순을 뒤집게 되죠. 그래서 원어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설명드리면 화살표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 그냥 화살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eoul 많이 했죠? 이거 뭐예요? 요 자리에 내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일로 쭉 간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쭉 간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화살표 대신에 어떻게 해요? to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to. 화살표의 느낌일 때 이렇게 to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 볼까요? 자, a bus. 똑같아요. 뭐요? 버스가 일로 쭉 가요. 서울 가는 버스 그 뜻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의 느낌, 뭔가 여기로 간다는 느낌일 때 어떻게 해요?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to the right. 여기가 오른쪽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to the right.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예문을 하나 더 보면 그녀가 던졌어요. a ball. 볼이 쭉 오겠죠?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to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녀가 던지고 던진 게 볼이고 볼이 쭉 요 화살표 따라가요. 화살표 따라가 보면 나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o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to는 뭐뭐로, 뭐뭐스로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화살표 이런 느낌이면 그냥 to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to를 원어민처럼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as 설명드리겠습니다. as은 뭐뭐에, 뭐뭐에서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점이에요. 점, 포인트 딱 찝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어떤 위치 딱 집어서 그 위치 장소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원초적인 뜻은 포인트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보다 라고 해서 나를 봐라 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왜 보다라고 할 때 굳이 s를 쓸까요? 자, look at m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을 어떻게 해? 딱 포인트로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서 서로 시선을 마주치는 거죠. 그게 바로 look at me입니다. 만약에 그런 포인트의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쓸 일이 없죠. 원어민 그냥 look me 이렇게 영어를 썼겠죠. 그런데 look at me라는 뜻은 뭐예요? 포인트로 딱 맞추어서 나의 눈을 봐라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의 뜻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at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공부했어요. at 포인트의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포인트의 장소. 그게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s 쓰는 거예요. 집에서가 아니고 그냥 장소는 집이에요. 혹은 포인트의 장소가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 뜻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쓸 때 a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문장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녀가 threw 던졌습니다. a ball. 아까 어떻게 볼이 쭉 오니까 to me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at me. 그녀가 나에게 볼을 던졌어요. 뭐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그녀가 나에게 볼을 던져줬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 다 나에게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는 그냥 화살표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at은 뭐예요? 점이죠. 딱 점입니다. 그녀가 볼을 던졌을 때 볼이 쭉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잡고 내가 또 던지면 그녀가 그녀 방향으로 오니까 딱 잡고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낼 때 to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캐치볼 할 때 이렇게 나한테 볼 던졌어요? 나도 그녀에게 볼 던졌어요? 할 때 to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at me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녀가 볼을 던졌는데 볼을 어떻게 해요? 겨누어서 던졌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로 딱 집어서. 그래서 강하게 맞추려고 던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녀가 나에게 볼 던졌어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불충분합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나를 맞추려고 겨누어 의도적으로 던졌다라는 뜻이 요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to하고 at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쉽죠. 그녀가 던졌고 던진 게 볼이고 볼은 겨누어서 던져졌다라는 거죠. 그게 나다. 그래서 나를 맞추려고 던졌다. 즉 to하고 at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뭐뭐에서 뭐뭐에가 아니라 포인트의 의미를 at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설명드립니다. on 설명드리겠습니다. on은 뭐뭐 위에라고 이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표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표면. 자, 한번 보죠. 내가 놀아요. 근데 운동장이죠. 보통 운동장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on을 많이 쓰죠. 뭐 이런 것도 있죠. on the street. 이거 뭐예요? 왜 on을 쓰나요? 이것은 스트리트나 플레이그라운드는 어떻게 딱 보면 넓은 그냥 면으로 보이죠. 이렇게 면으로. 그러니까 원어민의 입장에서 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on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on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나는 그냥 at을 쓰면 안 될까요? 놀긴 놀았는데 at 혹은 in을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
in이나 at을 예를 들어 플레이그라운드에 붙였다라고 하면 너 틀렸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at을 쓰는 것은 장소가 운동장이었어 라는 뜻이고 in을 쓰는 것은 안에서 놀았지 밖에서 놀지 않았어 라는 뜻입니다. 즉 뉘앙스가 다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on the playground죠. 그러나 내가 at이나 in을 쓰면 그만큼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이란 뜻으로 본인이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o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있죠. 나는 자요. 자는데 여기서 자요. 여기서 on, 표면에서 잔다. 여러 가지 표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설명합니다. 표면인데 베개 표면이다. 베개 베고 잔다. 그런 얘기예요. 베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표면에 있어요. 여러 가지 표면에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침대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침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또 설명합니다. 표면에. 바닥에 있다. 당연히 바닥에 있겠죠. 일부러 제가 길게 쓰는 거예요. 침대는 표면에 있고 표면은 바닥 표면이다. 그런데 바닥은 관계가 있다. My room. 왜 여기다 오브 썼죠?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바닥은 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닥도 방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고 밀접한 관계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in my room이 아니고 of my room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해요? 표면으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요? 순서대로, 절대문장으로. 자, 나는 자요. 자는 게 표면에서 잔다라는 거죠. 표면이 베개 표면이고 베개는 표면에 있다. 침대 표면에 있다라는 뜻이고 침대는 표면에 있다. 어디 표면이냐면 바닥 표면에 있다. 바닥은 관계가 있어요. 나의 방과 관련된 바닥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 매직 워드 중에 4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왜 10 매직 워드가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대부분 어순을 뒤집게 만들고요. 굉장히 일관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막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모든 표현을 다 외워야 돼요. 모든 in my room, in my room, in my room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 고유한 뜻으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고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10 매직 워드를 설명드린 겁니다. 왜 매직 워드냐? 이것을 본인 것으로 잘 만들어 이해하게 되면 영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편한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10 매직 워드라고 정의해서 TNT 영어에서는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라이팅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공원에 있는 사과나무 가지 위에 새 집을 만들었다. 이 문장을 10 매직 워드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이래 이해하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만들었죠. 나는 만들었다 하시면 돼요. 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뭘 만들었는지 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새 집이죠. bird house죠. 새 집이 어디 있었어요? 자, 표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on 쓰고 그게 가지예요 라고 설명합니다.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관련이 있어요. 붙어 있겠죠. 밀접하게 뭐하고요? on apple tree. 자, 애플 트리는 어디 있었습니다? 장소에 있었죠. 공원이라는 장소. at the park. 이렇게 라이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천천히 연결해서. 그러면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러워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글의 이 문장을 보거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영어로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런 단어들이? 브랜치, 애플 트리, 파크, 버드 하우스 이런 게 어려워서 못하나요? 이런 단어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외우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못 만들고 못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결을 못한다는 거죠. 연결을. 정확하게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 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순이 헷갈려요. 연결하지 못하고 어순이 헷갈리고 거기에다가 단어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이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피킹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스피킹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피킹을 잘하려면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순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치사예요. 그 전치사를 원어민의 이해 방식대로 새로이 정의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 강의에서 지금 따로 토픽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정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순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템매직 워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템매직 워드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